아저씨, 감초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 열은 안 내려가고 속만 더부룩해서 엄청 고생해요. 8살 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설픈 약초꾼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 산골 마을에 만복이라는 약초꾼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50줄에 접어들었지요. 20해 전 5살 아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약만 알았어도 우리 아들을 살렸을 텐데. 그 후회에 약초를 배웠지만 실력은 영 서툴렀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할아버지 하나가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만복이 약을 다려드렸지요. 감초, 생강, 대추를 넣고 밤새 다렸습니다. 이거 드시면 나으실 겁니다. 할아버지가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유가족들이 만복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돌팔이 약장수. 내 약 먹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큰아들이 만복의 멱살을 움켜잡았지요. 사실은 다른 병이, 제가 모르는 병이. 변명 마라. 내 약이 독약이었어. 만복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약을 지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 약 먹고 배탈 났었어. 우리 애도 약 먹고 더 아팠다고. 당장 쫓아내.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숙인 채 마을을 떠났지요. 갈 곳이 없었던 만복은 비틀비틀 산속을 헤맸습니다. 저 멀리 폐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허둥지둥 뛰어가 문을 열었지요. 여기서 하룻밤이라도, 하룻밤만. 폐가 안은 어둑했습니다. 만복이 집더미에 주저앉았지요. 온몸이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이제 어쩌나.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지요. 만복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집더미 뒤에 8살쯤 되어 보이는 조그만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지요. 이 나이, 우리 아들 나이구나. 만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해 전 열병으로 잃은 아들이 떠올랐지요. 얘야, 정신 차려봐라. 아이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물. 잠깐만 기다려라. 만복은 황급히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약재가 몇 가지 남아 있었지요. 감초, 생강, 대추. 폐가 한쪽에 깨진 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빗물을 받아 솥에 부었지요.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지폈습니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꺼냈지요. 감초를 많이 넣으면 열이 내린다고 했지. 감초를 한 줌 넣었습니다. 생강과 대추도 넣었지요. 보글보글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요? 만복이 약을 사발에 담아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이거 마셔봐라. 나을 게다.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았지요. 한 모금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느냐? 이 약, 감초가 너무 많아요. 만복이 깜짝 놀라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어찌 아느냐? 이러면 속이 더부룩해져요. 열은 안 내려가고요. 아이가 비틀비틀 일어나 솥 앞으로 갔습니다. 만복의 약재 보따리를 뒤적였지요. 질경이가 있네요. 이걸 넣어야 해요. 작은 손이 능숙하게 약재를 골라냈습니다. 질경이 두어 줌을 더하고 감초를 덜어냈지요. 다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찌. 잠시 뒤 아이가 새로 달인 약을 떠서 마셨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러더니 다시 집더미에 쓰러졌지요. 만복이 황급히 아이를 눕혔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냐? 은동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은동아, 잘 자거라. 아저씨가 지킬게. 은동은 눈을 감았지요. 만복은 밤새 은동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동이 눈을 떴습니다. 열이 내렸지요. 만복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동아, 일어났구나. 아저씨, 고마워요. 은동이 비틀비틀 일어나 앉았습니다. 만복이 물을 떠다 주었지요. 은동아, 어제 내가 약을 고쳐줬는데 어찌 그리 잘하느냐? 은동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는 궁중어이셨어요. 만복의 눈이 커졌지요. 궁중어이라니. 은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까지는 대궐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은동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 뒤로는 깊은 산 속에 숨어 사셨어요. 저한테 매일 약초 이름 외우게 하시고 약 다리는 법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역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은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복이 은동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혼자 키우셨구나. 네. 그런데 할아버지도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은동이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복은 은동을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이 어린 것이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잠시 뒤 만복이 은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8살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바닥은 약초 물이 든 자국 투성이었지요.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때였습니다. 폐가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은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저씨, 저 소리. 무슨 소리냐? 저들이 또 왔어요.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동이라는 아이를 찾고 있다. 이 근처에 있다던데. 포졸들이었습니다. 만복이 재빨리 은동을 집더미 속으로 밀어 넣었지요. 숨어 있거라. 꼼짝 말고. 아저씨. 쉿. 벌컥. 폐가 문이 열렸습니다. 포졸 둘이 폐가 안으로 들어섰지요. 여기 누구 있느냐? 만복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비를 피하러. 너, 이 근처에서 보지 못했느냐? 아이요? 못 봤는데요. 포졸이 만복을 훑어봤습니다. 남루한 행색에 약재 보따리를 맨 모습이었지요. 약장수로구먼. 네. 은동이라는 아이다. 8살쯤 되는. 포졸이 폐가 안을 둘러봤습니다. 집더미를 발로 헤집기 시작했지요. 만복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포졸이 집더미를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은동은 보이지 않았지요. 이상하네. 분명 이 근처라 했는데. 찾았으면 가시지요.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졸이 만복을 한 번 더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가자. 다른 데를 뒤져봐야겠어. 두 포졸이 폐가를 나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지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만복이 조심스럽게 집더미를 걷어냈습니다. 은동이 없었습니다. 은동아? 대답이 없었지요.
만복이 폐가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위를 올려다보니 은동이 석가래에 매달려 있었지요. 어떻게 저기까지? 은동이 사뿐사뿐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위험할 때는 위로 숨으라고. 만복은 은동을 꼭 끌어안았지요. 무서웠지? 괜찮아요. 아저씨가 계셨잖아요. 만복이 은동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은동아, 저 포졸들이 왜 너를 찾는 거냐? 은동은 고개를 저었지요.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계속 저를 찾아다녀요. 내 할아버지가 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느냐? 아니요. 할아버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조심하라고만. 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궁중 어이가 쫓겨났고 그 손자를 포졸들이 찾는다. 뭔가 큰일이 있었구나. 만복이 결심했지요. 은동아, 우리 여길 떠나자. 어디로요? 깊은 산속으로 가는 거다. 저들이 못 찾는 곳으로. 하지만 아저씨는 괜찮다. 나도 이젠 돌아갈 마을이 없단다. 만복이 은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저씨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 아들처럼. 은동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지요. 고마워요, 아저씨. 그날 밤 달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만복은 은동을 업고 폐가를 나섰지요. 산길을 따라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험한 산길이었지만 만복은 멈추지 않았지요. 마침내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낡은 움막 하나가 있었지요. 저기다. 저기서 살자. 만복이 은동을 내려놓았습니다. 움막은 비좁았지만 비와 바람은 막을 수 있었지요. 은동아, 여기서 우리 둘이 살자. 아저씨가 약초 팔아서 먹고 살게. 은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저도 도울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만복은 잠든 은동의 얼굴을 바라봤지요. 작고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이번엔 지킨다. 우리 아들 못 지킨 것처럼은 안 한다. 만복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만복은 날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캤지요. 은동은 움막에서 약을 다듬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지요. 아이들이 하나둘 열을 내며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지요. 마을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손에 어림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허둥지둥 발을 동동 굴렀지요. 만복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재를 꺼내 솥에 넣었습니다. 감초, 생강, 대추, 황기. 밤새 달였지요. 다음 날 아침 아픈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아이들은 여전히 열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만복이 망연자실했습니다. 또 실패했구나. 그때 은동이 성큼성큼 다가왔지요. 병든 아이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얼굴을 들여다보고 손을 만져보고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느냐? 이건 홍역이에요. 홍역? 네, 약 배합이 틀렸어요. 은동이 만복의 약재 보따리를 뒤적였습니다. 질경이와 금은화를 꺼냈지요. 이걸 넣어야 해요. 그리고 감초는 빼야 하고요. 하지만 감초는 열을 내리는데 홍역엔 안 돼요. 오히려 독이 돼요. 은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만복은 은동이 시키는 대로 했지요. 질경이 한 줌, 금은화 2줌, 박하 조금. 다시 솥에 넣고 달였습니다. 보글보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약을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한 식경이 지났습니다. 한 아이가 눈을 떴지요. 어머니, 배고파요. 아이고, 정신 차렸구나. 또 한 아이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물 주세요. 하나 둘 아이들이 깨어났지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살았다. 아이들이 살아나서. 만복 영감이 살렸어. 사람들이 만복에게 달려왔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명이시군요, 명예. 만복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진짜는 은동이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만복이 은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동아, 네, 아저씨, 내 아들이 되어주겠느냐? 은동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정말요? 그래, 20해 전 잃은 내 아들 대신 내가 내 아들이 되어다오.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지킬게.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은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네, 아저씨. 아니, 아버지. 만복이 은동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홍역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산골 마을에 명의가 있다는 소식이 이웃 고을까지 번졌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앓이, 두통, 피부병. 만복은 환자를 맞아 진찰을 했고 은동이 뒤에서 쪽지에 처방을 적어 몰래 건넸지요. 만복은 그대로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병이 나았습니다. 만복 영감 손만 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웃 고을 부잣집 마님이 가마를 타고 찾아왔지요. 하인들이 마님을 부축해 움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명의시야 들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마님은 얼굴이 누렇게 뜬 채 기운 없이 말했지요. 얼마나 앓으셨습니까? 만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째입니다. 한양의원도 가보고 약방도 다녀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만복이 마님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이건 무슨 병인지. 당황한 만복이 은동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은동이 마님 곁으로 다가갔지요. 마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혀를 보고 손톱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만복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어른은 간에 병이 있어요. 간. 네. 눈자위가 누렇고 손톱도 누래요. 인진쑥과 치자를 쓰셔야 해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부인, 간에 병이 있으신 듯합니다. 마님이 눈을 크게 떴지요. 어찌 아셨습니까? 한양 의원도 모르던 걸. 약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보름만 드시면 나으실 겁니다. 만복은 은동이 시키는 대로 약재를 골랐습니다. 인진쑥 한 줌, 치자 2개, 감초 조금, 대추 5알. 정성껏 다려서 보자기에 싸주었지요. 아침 저녁으로 한 사발씩 드십시오. 마님이 하인에게 은자 주머니를 꺼내게 했습니다. 이건 약값입니다. 아니 됩니다. 그리 큰 돈은 나으면 더 드리겠습니다. 마님은 가마에 올라 돌아갔지요. 보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가마에서 혼자 걸어 내렸지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명희님, 완쾌되었습니다. 마님이 만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을 앓던 병이 보름 만에 나았습니다. 은인이십니다. 마님은 은자 보따리를 두둑하게 놓고 갔지요. 만복은 그 은자를 은동 앞에 놓았습니다. 은동아, 이건 내가 번 거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병을 알아냈잖아. 만복이 은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고맙다, 아들. 은동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그 말에 만복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은동이 진짜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은자로 고기를 사다 구워 먹었습니다. 작은 움막 안에 웃음꽃이 피었지요. 만복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동이 만복에게 말했지요. 아버지, 천마가 필요해요. 천마. 네. 마님처럼 오래 앓은 병엔 천마가 제일 좋아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마는 깊은 산 절벽에서만 자라는 귀한 약재였지요. 알았다. 내일 캐러 가마. 다음 날 새벽 만복은 홀로 산을 올랐습니다. 험한 바위산이었지요. 한 시진을 오르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저 아래 바위 틈에 천마가 보였습니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절벽을 타고 내려갔지요. 바위를 붙잡고 발을 디뎠습니다. 손이 미끄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은동이를 위해서 천마의 손이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을 디딘 바위가 부서졌지요. 으악! 만복의 몸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대굴대굴. 바위를 굴러 떨어졌지요. 쿵!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다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때 멀리서 은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동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만복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만복은 웃으며 주먹을 펼쳤습니다. 손 안에 천마 뿌리가 있었지요. 이거 내가 필요하다던 거 아니냐. 은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런 건 안 캐오셔도 되는데. 괜찮다. 우리 아들 필요한 건데. 만복이 은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은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가 부축할게요. 만복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비틀비틀 움막까지 돌아왔지요. 은동은 만복을 눕히고 다리를 살폈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뼈는 안 부러졌어요. 하지만 많이 삔 것 같아요. 은동이 황급히 약재를 꺼냈습니다. 삼배가름, 삼칠근, 천궁. 하나하나 정성껏 솥에 넣고 다리기 시작했지요. 보글보글.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은동은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천을 적셔 만복의 발목에 감았습니다. 아파요? 아니다. 시원하구나. 은동은 밤새 만복 곁을 지켰습니다. 한 시즌마다 새 약을 다려 다리에 발라주었지요. 만복이 잠든 사이에도 은동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지킬 거예요. 작은 손으로 약을 다리고 정성껏 붕대를 감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복의 다리가 나았지요. 어라, 벌써 걸을 수 있네. 만복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조금 뻐근했지만 걷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지요. 저런 부상도 사흘 만에 났다니 역시 명의는 다르구먼. 하지만 만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은동이 밤새 정성껏 돌봐준 덕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만복은 은동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내가 아비를 살렸구나.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절 살려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짜 부자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급한 소식이 들려왔지요. 현감이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고을의 의원들이 모두 달려갔지만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운막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이 문을 열자 비단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지요. 나이는 30 안팎이었고 얼굴은 준수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명의시라 들었소.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주시오. 누구신데요? 현감의 아들이요. 만복이 깜짝 놀라 허리를 굽혔지요. 현감 나리의 아드님이시라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현감 아들은 움막을 둘러보며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좁고 누추한 곳이었지요. 아버지가 사흘 전부터 쓰러져 계시오. 고을 의원들이 모두 포기했소. 제가 과연 고칠 수 있을지. 소문을 들었소. 3년 앓던 병도 보름 만에 낫게 했다지 않소. 만복은 난감했습니다. 중풍은 자신의 실력으로는 어림없는 병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면 의심받을까 두려웠지요.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만복은 은동과 함께 현감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기와집이었지요. 안으로 들어서니 현감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굳어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만복이 떨리는 손으로 현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지요. 이게 빠른 건가, 느린 건가. 만복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은동이 뒤에서 만복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작은 쪽지를 손에 쥐어주었지요. 만복이 슬쩍 펼쳐봤습니다. 중풍입니다. 천궁, 당귀, 홍화를 쓰세요. 만복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현감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중풍이십니다. 약을 지어드리면 나으실 겁니다. 정말이요? 네, 3일만 드시면 차도가 있을 겁니다. 만복은 은동이 적어준 대로 약재를 골랐습니다. 천궁 1줌, 당귀 2줌, 홍화 조금. 정성껏 다려서 드렸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현감이 눈을 떴습니다. 물을 다오. 입이 돌아왔고 손도 움직였지요. 현감 아들이 만복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은인이시오. 정말 고맙소. 만복은 황송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현감 아들은 은자 주머니를 두둑하게 건넸지요. 이건 약값이오. 다음에 또 찾아뵙겠소. 현감 아들이 돌아간 뒤 만복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은동이 물었지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살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감 아들이 자주 움막을 찾아왔지요.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 혹시 약으로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요. 현감 아들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만복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감 아들이 또다시 움막을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밤이었습니다. 선생, 잠깐 나오시오. 만복이 밖으로 나가자 현감 아들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선생, 부탁이 하나 있소. 무슨 부탁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를 다시 아프게 할 수 있겠소. 만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아버지가 나으시면
재산을 동생에게 물려준다 하셨소. 현감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장남인 내가 아니라 막내 동생에게 말이오. 그걸 막아야 하오. 그건 안 됩니다. 만복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감 아들이 비죽이 웃었지요. 선생, 생각 좀 해보시오. 은자를 두둑이 드리겠소. 안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현감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거절하시겠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럼 각오하시오. 현감 아들이 차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돌팔이라는 걸 관가에 고하겠소. 무허가로 의술을 펼쳤다고 말이오. 그건 잘 생각해 보시오. 사흘 안에 답을 듣겠소. 현감 아들은 말을 타고 사라졌지요. 만복은 주저앉았습니다. 이를 어쩐담. 움막으로 들어가니 은동이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 들었어요. 은동아, 아버지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쁜 건 저 사람이에요. 은동이 만복의 손을 꼭 잡았지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하지만 만복은 불안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복은 현감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돈을 받고 사람을 해칠 순 없다. 그날 저녁 현감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소? 못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만복이 고개를 저었지요. 현감 아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돌아서며 손짓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포졸 넷이 나타났지요. 만복이라는 자, 무허가 의술로 백성을 속였다. 잡아라. 포졸들이 움막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만복이 뒤로 물러섰지요. 저는 그저 아픈 사람을 도운 것뿐입니다. 변명 말고 순순히 따라와라. 포졸 하나가 만복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은동이 움막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작은 몸으로 포졸 앞을 가로막았지요.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린 것이 어디서. 포졸이 은동을 밀쳤습니다. 은동이 뒤로 비틀거렸지요. 만복이 은동을 붙잡았습니다. 은동아, 아버지, 잡아가면 안 돼요. 은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현감 아들이 비죽이 웃었지요. 생각을 바꾸실 기회를 드리겠소. 내 말대로 하시겠소. 아니면 옥에 갇히시겠소. 만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졸들이 만복을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멀리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영감을 왜 잡아가는 거요? 우리 아이들 살린 은인이에요. 저 양반 덕분에 우리 할멈이 나았다고. 마을 사람들이 포졸들을 애워쌌습니다. 현감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다들 비켜라. 관가의 명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감 아들은 이를 갈며 말에 올랐습니다. 두고 보자. 반드시 잡아가겠다. 말발굽 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평온했지만 만복은 불안했지요. 현감 아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은동이 약초를 캐러 뒷산에 간다고 했지요. 아버지, 금방 올게요. 조심해라. 멀리 가지 말고. 네. 은동이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두 시즌이 지났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불안해졌습니다. 은동아, 은동아. 움막 밖으로 나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지요. 만복은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은동아,
어디 있느냐? 산길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제발, 제발 무사해라.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혀주었지요. 은동아, 그때였습니다. 바위 뒤에서 작은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이 헐레벌떡 달려갔지요. 은동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은동아, 은동아. 만복이 은동을 흔들었지만 눈을 뜨지 못했지요. 손을 만져보니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 만복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또 잃는 건가? 또 내 손으로 못 지키는 건가? 20해 전 잃은 아들이 떠올랐지요. 그때도 이렇게 작은 몸이 식어갔습니다. 그때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동아, 제발, 제발 눈 떠봐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그때 은동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은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 아버지, 은동아, 독초예요. 독초, 쓴맛이 혀끝에. 은동이 가늘게 숨을 쉬었습니다. 미나리 찾아야 해요. 만복이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미나리를 찾을 수 없었지요. 어디 있느냐, 어디, 시냇가요. 은동이 손가락으로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만복은 은동을 업고 비탈을 내려갔지요.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작은 시냇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 아래 미나리가 보였지요. 만복이 은동을 내려놓고 미나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거냐? 이게 맞느냐? 은동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씻어, 즙을. 만복은 미나리를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요. 침과 섞인 즙을 손에 뱉어 은동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삼켜봐라, 삼켜. 은동이 조금씩 삼켰습니다. 만복은 계속 미나리를 씹어 은동에게 먹였지요. 한참을 그렇게 했습니다. 은동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숨소리도 고르게 변했지요. 아버지, 그래, 나 여기 있다. 물 좀. 만복이 시냇물을 떠다 먹였습니다. 은동이 눈을 크게 떴지요. 살았어요. 아버지가 살려주셨어요. 만복은 은동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은동아, 괜찮아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은동이 만복의 등을 토닥였지요. 무서웠지. 얼마나 무서웠느냐. 아버지가 계셔서 안 무서웠어요. 만복은 한참을 은동을 안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만복은 은동을 업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여 은동을 씻겨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밤새 은동 곁을 지켰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만복은 이를 갈았습니다. 분명 현감 아들의 짓이었지요. 이대로 있을 순 없다. 하지만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저 어설픈 약초꾼일 뿐이었으니까요. 은동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만복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킨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음 날 아침 은동이 눈을 떴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지요. 만복이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네, 아버지. 은동이 죽을 한술 뜬 순간 눈썹을 찌푸렸지요. 어제 그 맛이
아직도 혀끝에 남아 있어요. 독초 만말이냐? 네, 쓰고 떨고 혀가 얼얼했어요. 은동이 눈을 감고 그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만복이 은동의 손을 잡았지요. 은동아, 우리 이 산고를 떠나자. 네, 현감 아들이 또 해칠 거다. 더 깊은 산으로 가자. 은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왜 안 되느냐? 목숨이 우선이지 않느냐?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도망가면 평생 쫓기며 살아야 해요. 은동이 만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도망 다니시다 돌아가셨어요.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은동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비틀비틀한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약재 보따리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동아, 무얼 하려는 게냐? 어제 먹은 독초요. 그 맛을 잊지 않았어요. 은동이 미나리를 꺼냈습니다. 미나리가 독을 풀어줬잖아요. 그럼 이걸로 독을 약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독도 제대로 알면 약이 된다고요. 은동의 눈빛이 반짝였지요. 만복은 불안했지만 은동을 믿기로 했습니다. 좋다. 아비가 도와주마. 그날부터 은동은 부엌에 틀어박혔습니다. 산에서 캐온 독초를 조금씩 솥에 넣고 달였지요. 미나리 한 줌, 독초 한 입, 보글보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맛을 보니 여전히 쓰디쓴 맛이 혀를 찔렀지요. 안 돼. 이것만으론 부족해. 은동이 다시 약재를 뒤졌습니다. 식초를 조금 넣어봤지요. 다시 달이고 맛을 봤습니다. 쓴맛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목을 태울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복이 은동 곁에 앉았지요. 은동아, 좀 쉬어라. 내일 다시 하자.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은동은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복이 불을 지폈습니다. 그럼 아비가 불은 지피마. 너는 약만 신경 써라. 고마워요, 아버지.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은동이 배합을 바꿔가며 수십 번을 달였지요. 독초 한 입, 미나리 세 줌, 식초 한 숟가락. 보글보글. 은동이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눈을 감고 혀끝의 감각을 느꼈지요. 처음엔 미세한 쓴맛이 왔습니다. 하지만 곧 미나리의 향긋함이 입안을 채웠고 식초의 새콤함이 뒤를 따랐습니다. 모든 맛이 하나로 어우러졌지요. 이거예요. 은동이 소리쳤습니다. 만복이 벌떡 일어났지요. 됐느냐? 네. 아버지, 맛 좀 봐주세요. 만복이 사발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이게 독초를 넣은 약이란 말이냐? 네. 독이 약으로 변했어요. 은동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만복이 은동을 꼭 껴안았지요. 장하다, 우리 아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불 지펴주시고 곁에 계셔서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만복 영감이 신비한 약을 만들었다더라. 독초로 약을 만들었다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오래 앓던 병자들이었지요. 은동이 정성껏 약을 다려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병이 나았습니다. 정말 신통방통하구먼. 역시 명의는 다르구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이 현감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현감 저택에서였습니다. 하인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도련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만복이란 자가 독초로 약을 만들어 사람들을 낫게 한답니다.
현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독을 먹였는데도 죽지 않았단 말이냐? 그것뿐 아니라 오히려 약으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현감 아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찻잔을 집어 던졌지요. 와장창 찻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 부자를 그냥 둘 수는 없다. 반드시 없애야 한다. 현감 아들의 눈빛이 도끼로 물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복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지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낯선 노인 하나가 움막을 찾아왔지요. 허름한 누더기를 걸쳤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등은 굽었고 수염은 허연 노인이었지요. 여기가 만복이란 약초꾼이 사는 곳이요? 만복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노인은 대답 없이 움막 안을 들여다봤지요. 은동이 약재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은동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떨림이 가득했지요. 은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을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약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은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노인이 비틀비틀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동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은동아, 할아버지다. 살아 돌아왔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은동도 울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지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너를 버리고 도망쳐서. 할아버지가 은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만복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지요. 한참 뒤 할아버지가 만복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은동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하오.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만복이 황급히 할아버지를 일으켰지요. 은동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맙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셋은 움막 안에 둘러앉았지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나는 궁중 어이로 있었소. 은동이한테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큰 비밀을 알게 되었소. 할아버지의 눈빛이 어두워졌지요. 왕실 진상품을 빼돌리는 간신배들의 음모를 발견했소. 만복과 은동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인삼, 녹용, 영지버섯 같은 귀한 약재들이 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빼돌려 팔아넘기고 있었소. 그걸 어찌 아셨습니까? 진상품 장부를 관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소. 들어와야 할 양과 실제 들어온 양이 달랐거든. 할아버지가 품에서 낡은 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런 종이에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이게 그 증거요. 약초 이름으로 위장해서 적어놨소. 만복이 책을 받아 펼쳐봤습니다. 인삼석냥, 당귀백근, 영지 5냥. 그 옆에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요. 정월 대보름 3천석 부족, 6월 단오 4천석 부족.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상품을 빼돌린 양과 시기를 적은 거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걸 임금께 고하려 했소. 하지만 간신배들이 먼저 알아챘소. 그래서요? 나를 독살범으로 몰았소. 임금을 해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소. 은동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지. 은동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지요. 하지만 놈들이 끝까지 쫓아왔소. 은동이마저 위험해질까봐 일부러 죽은 척하고 혼자 도망쳤소. 할아버지, 미안하다, 은동아. 할아버지가 못나서 할아버지가 은동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만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그럼 지금 은동이를 쫓는 자들도? 그렇소.
이 장부를 찾고 있는 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간신배들을 다 잡을 수 있소. 그래서 놈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요. 만복의 등골이 오싹했지요. 그럼 현감 아들도? 혹시 현감 아들이란 자를 아십니까? 만복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현감 아들, 그 자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오? 네,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자의 아버지가 바로 간신배 중 하나요. 진상품을 빼돌린 주범이지. 만복과 은동이 동시에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지요. 할아버지가 장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간신배들을 모두 잡을 수 있소. 하지만 문제가 있소. 무슨 문제입니까? 만복이 물었지요. 증거가 부족하오. 이것만으론 임금을 설득하기 어렵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진상품 창고를 직접 확인하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셋은 긴장했습니다. 또 현감 아들인가? 만복이 은동을 뒤로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현감 아들이 아니었지요. 관복을 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실례하겠소. 사내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사람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문수야, 스승님. 사내가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 계셨습니까? 돌아가신 줄만 알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지요. 만복과 은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한참 뒤 할아버지가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박문수요. 내 제소, 암행어사 박문수라고 하오. 박문수가 만복에게 절을 올렸지요. 어사라니, 만복이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3년 전 어사가 되었소. 박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진상을 밝히려 했소. 하지만 증거가 없어 꼼짝할 수 없었소. 할아버지가 장부를 꺼냈지요. 이게 증거다. 박문수가 장부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임금을 직접 아련할 수 없소.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오. 박문수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한양으로 가서 직접 상소를 올려야 하오. 한양이라니. 만복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까지 가려면 보름은 걸릴 텐데 은동이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하오. 하지만 피할 수 없소. 박문수가 만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감 아들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도망칠 곳이 없소. 저들은 끝까지 쫓아올 거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문수 말이 맞소.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하오. 은동이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가요. 은동아,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편히 살 수 있어요. 은동의 눈빛이 단호했지요. 만복은 은동을 꼭 껴안았습니다. 위험할 텐데 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잖아요. 저 믿어요. 만복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가자. 함께 가자. 박문수가 일어섰지요. 사흘 뒤 이곳에서 만나기로 하시오. 그때까지 준비하겠소. 알겠습니다. 박문수가 떠난 뒤 만복은 은동을 바라봤습니다. 은동아, 겁나지 않느냐? 겁나요. 하지만 도망만 칠 순 없잖아요. 은동이 환하게 웃었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만복은 은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도망가지 않는다. 맞서 싸운다. 사흘이 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 움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대여섯 마리는 되어 보였습니다. 만복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지요. 횃불을 든 군사들이 움막을 에워쌌습니다. 현감 아들이 말해서 내렸습니다. 만복이란 자, 나와라. 만복은 은동과 할아버지를 뒤로 숨겼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만복이 문을 열고 나갔지요. 현감 아들이 비죽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이요, 명예 양반.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역적의 손자를 잡으러 왔소. 현감 아들이 움막을 가리켰습니다. 은동이란 아이가 여기 있지 않소. 그 할아비는 영모를 꾀한 역적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만복이 소리쳤지요. 거짓말? 증거가 있소. 그 할아비가 임금을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입니다. 진상품을 빼돌린 건 당신 아버지지 않습니까? 현감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어디서 헛소리를. 손짓을 하자 군사들이 움막으로 달려들었지요. 만복이 움막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못 데려갑니다. 비켜라. 군사 하나가 만복을 밀쳤습니다. 만복이 비틀거렸지만 다시 문 앞을 막았지요. 내 살아있는 한 이 아이는 절대 못 건드립니다. 이놈이. 군사가 주먹으로 만복의 뺨을 때렸습니다. 만복이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문을 붙잡았지요. 안 됩니다. 또 다른 군사가 발로 만복을 찼습니다. 만복은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움막 안에서 은동이 울부짖었지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은동을 붙잡았습니다. 나가면 안 된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 아비를 믿어라. 만복은 온몸을 던져 문을 막았습니다. 군사들이 달려들어 만복을 끌어냈지요. 만복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놈들아. 만복이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군사 둘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현감 아들이 움막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다. 멀리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을 탄 사내가 달려왔지요. 박문수 어사였습니다. 어사또. 현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문수가 말해서 내려 현감 아들 앞에 섰습니다. 현감의 아들이 관가의 허락도 없이 무고한 백성을 해치다니. 어사또 나리.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박문수가 군사들을 노려봤지요.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군사들이 만복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현감 아들이 이를 갈며 말에 올랐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사또. 이 일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말발굽 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은동이 움막에서 뛰쳐나와 만복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은동아. 만복이 피 묻은 입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비가 지켰다. 박문수가 만복을 일으켜 세웠지요. 고생하셨소.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소.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이 더 큰 군사를 이끌고 올 겁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하오. 할아버지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수 말이 맞소. 당장 한양으로 가야 하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바로 떠났습니다. 박문수가 말세피를 준비해왔지요. 만복은 은동을 앞에 태우고 박문수와 할아버지도 말에 올랐습니다. 한양까지 보름 길이오. 쉬지 말고 가야 하오. 알겠습니다.
넷은 어둠을 뚫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사흘을 쉬지 않고 달렸지요. 낮에는 숲속에 숨어 쉬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주막에 도착했지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야겠소. 말들도 지쳤소. 박문수가 주막 주인에게 방을 얻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넷이 누웠지요. 만복과 은동은 안쪽에, 박문수와 할아버지는 문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동아, 피곤하지? 괜찮아요, 아버지. 은동이 만복의 품에 안겼습니다. 조금만 참자. 한양 가면 모든 게 끝난다. 네, 아버지. 은동은 금방 잠들었지요. 만복도 피곤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창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박문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검은 옷을 입은 자객 셋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칼이 번쩍였지요. 박문수가 칼을 뽑아 막아섰습니다. 만복, 은동이를 데리고 도망가시오. 하지만 빨리. 만복은 은동을 업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할아버지도 뒤따랐지요. 주막 밖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만복은 은동을 단단히 업고 산 쪽으로 달렸습니다. 아버지, 어사또 나리는요? 걱정 마라. 나리가 막아주실 게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객 하나가 따라오고 있었지요. 만복은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동이만은 지켜야 해. 자객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만복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지요. 만복은 은동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자객이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비켜라. 그 아이만 내놓으면 살려주지. 안 된다. 만복이 두 팔을 벌려 은동을 가렸습니다. 자객이 칼을 휘둘렀지요. 만복은 팔로 막으려 했지만 칼이 빗나가며 등을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만복이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은동 앞을 막아섰지요. 피가 등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은동이 울부짖었습니다. 자객이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화살이 날아와 자객의 어깨를 맞췄지요.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박문수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시오. 나리. 만복이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문수가 만복을 붙잡았지요. 등을 다치셨소. 은동이는 무사합니까? 네, 무사하오. 만복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만복,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왔지요. 은동이 울며 만복의 등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피가 너무 많이 나요. 괜찮다, 은동아. 만복이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문수가 만복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주막으로 돌아가야 하오. 빨리 치료해야 하오. 넷은 주막으로 돌아갔지요. 은동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막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복을 눕히자 등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지요. 박문수가 천을 찢어 상처를 눌렀습니다. 지혈을 해야 하오. 은동이 떨리는 손으로 약재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삼배가름, 삼칠근, 천궁. 지혈과 상처에 좋은 약초들이었지요. 물을 끓여주세요. 할아버지가 황급히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 물을 끓였습니다. 은동은 약초를 하나하나 솥에 넣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정신을 차렸지요. 아버지를 살려야 해. 내가 살려야 해.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은동은 약초를 넣고 저으며 기다렸습니다. 한 식경이 지났지요. 약이 다 달여졌습니다. 은동은 천의 약을 적셔 만복의 등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아파요? 만복이 희미하게 웃었지요. 아니다. 시원하구나. 은동은 눈물을 닦지도 않고 계속 약을 발랐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감쌌지요. 은동아, 네, 아버지. 너무 걱정 마라. 말씀 마세요. 힘 빼시면 안 돼요. 은동이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문수가 밖을 지켰고 할아버지가 불을 지폈습니다. 은동은 밤새 만복 곁을 지켰지요. 한 시즌마다 새 약을 달여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만복이 잠든 사이에도 은동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만복이 눈을 떴지요. 그 흐릿한 시야에 은동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복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은동아,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은동이 만복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괜찮다. 우리 아들 덕분에 살았구나. 만복이 은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다가왔지요. 정말 다행이요. 은동이가 밤새 약을 다리더니 효험이 있었소. 박문수가 만복의 등을 살폈습니다. 출혈이 멈췄소. 신기하구려. 우리 은동이 솜씨지요. 만복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는 없었지요. 몸이 여전히 나른했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사흘은 쉬어야 하겠소. 그동안 내가 주변을 지키겠소. 한양까지 가려면 아직 멀지 않습니까? 급한 건 목숨이요. 천천히 가도 늦지 않소. 사흘을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은동은 정성껏 만복을 돌봤지요. 약을 다리고 밥을 먹이고 상처를 씻겼습니다. 만복의 상처는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만복이 일어나 걸을 수 있었지요. 어라, 벌써 이렇게 나았네. 박문수가 놀라워했습니다. 은동이 약 덕분입니다. 만복이 은동을 껴안았지요. 고맙다, 아들. 또 아비를 살렸구나.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절 살려주셨잖아요. 은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넷은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한양까지는 이제 사흘 거리였지요. 만복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살았구나. 정말 고마운 아들이구나. 사흘을 더 달렸습니다. 마침내 한양 성문이 보였지요. 높다란 성벽과 육중한 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기가 한양입니다. 은동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성문 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군사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상하오. 저렇게 군사가 많을 리 없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군사 하나가 손을 들어 막았지요. 멈춰라. 성문을 봉쇄한다. 무슨 일이오?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역적을 찾고 있다. 은동이란 아이와 그 일당을 말이다. 만복의 등골이 오싹했지요. 현감 아들이 먼저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박문수가 품에서 어사패를 꺼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박문수다. 비켜라. 군사들이 당황했지요. 어사 또 날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성문 안쪽에서 말을 탄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현감 아들이었지요. 어사 또 오래간만이요. 비죽이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현감 아들, 내가 어찌 한양에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한양에 계시오. 문안을 드리러 왔지요. 현감 아들이 말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사또께서 역적과 동행하시다니. 이게 무슨 일이오? 역적. 무슨 헛소리냐. 저 할아비는 3년 전 임금을 독살하려 한 역적이오. 그 손자도 공범이고요. 현감 아들이 군사들을 향해 손짓했지요. 저들을 잡아라.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박문수가 칼을 뽑았습니다. 감히. 하지만 군사가 너무 많았지요. 순식간에 넷을 에워쌌습니다. 만복이 은동을 끌어안았습니다. 은동아, 무섭지? 아니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성문 안쪽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지요. 군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 아들도 황급히 엎드렸지요. 가마 하나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임금의 행차였습니다. 가마가 멈춰섰고 내관이 소리쳤습니다. 전하께서 거동하신다. 임금이 가마에서 내렸지요. 50줄에 접어든 임금이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급히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신 박문수 황공하옵니다. 만복과 은동, 할아버지도 엎드렸지요. 임금이 박문수를 내려다 봤습니다. 박문수, 경이 올린 상소를 보았노라. 전하, 역적의 손자를 데려왔다 하였는데 어디 있느냐? 박문수가 은동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옵니다. 전하. 임금이 은동에게 다가왔지요. 은동은 떨리는 몸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은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과 눈이 마주쳤지요. 임금이 은동을 한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할아비가 누구냐? 전직 어이였사옵니다. 이름은?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 김태석이옵니다. 전하. 임금의 눈이 커졌지요. 김태석,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구나. 황송하옵니다. 전하. 현감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전하. 저자는 전하를 독살하려 한 역적이옵니다. 닥쳐라. 임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짐이 직접 묻고 있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현감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지요. 임금이 다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석, 경이 3년 전 독살 음모로 도망쳤다는데 할 말이 있느냐? 그것은 누명이옵니다. 전하. 할아버지가 품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역적들의 죄를 밝힐 증거입니다. 임금이 내관에게 손짓했지요. 내관이 장부를 받아 임금께 올렸습니다. 임금이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게 사실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10년간 진상품을 빼돌린 기록이옵니다. 임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누가 감히 그 주범이 바로 저기 있사옵니다. 할아버지가 현감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저자의 아버지 현감이 진상품을 빼돌렸사옵니다. 현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거짓입니다. 전하. 임금이 현감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내 아비가 어디 있느냐? 병환으로 한양 저택에. 당장 잡아오너라. 금군들이 달려나갔습니다. 한 식경이 지났습니다. 금군들이 현감을 끌고 왔지요. 병든 모습으로 비틀비틀 걷고 있었습니다. 전하, 황송하옵니다. 현감이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장부를 내밀었지요. 이게 무엇이냐? 현감이 장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10년간 진상품을 빼돌렸다는 증거다. 할 말이 있느냐? 임금의 목소리가 성문을 울렸습니다. 현감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지요. 용서하옵소서 전하, 소신이 잘못했나이다.
내 놈이 감히 나라를 속이고 충신에게 역적 누명을 씌웠느냐. 살려주옵소서. 임금이 금군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당장 옥에 가두어라. 함께 빼돌린 자들도 모두 찾아 잡아들이거라. 금군들이 현감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현감 아들도 함께 잡혀갔지요. 아버지, 아버지, 울부짖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임금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태석, 경에게 큰 누명을 씌웠구나. 용서하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다시 어이로 돌아오겠느냐?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구하오나 나이가 많아 이제 몸이 따라주질 않사옵니다. 그럼 경의 손자는 어떠하냐? 임금이 은동을 바라봤지요. 어린 것이지만 약을 아는 것 같던데. 박문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이 아이의 의술은 신통하옵니다. 불치병도 고쳤다 하옵니다. 오, 그러하냐? 임금이 은동에게 물었습니다. 은동아, 내가 정말 약을 아느냐? 소인은 할아버지께 배웠을 뿐이옵니다. 그럼 짐의 병을 알아맞혀 보거라. 임금이 손을 내밀었지요. 은동이 떨리는 손으로 임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어봤지요. 한참을 집중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요즘 어지럼증이 있으시지 않사옵니까?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맥이 불규칙하옵니다. 그리고 손발이 저리시지요? 맞다. 그것도 아느냐? 임금이 놀라워했습니다. 은동이 고개를 숙였지요. 전하, 간에 열이 있으신 듯하옵니다. 간, 그렇사옵니다. 약으로 고칠 수 있사옵니다. 은동이 만복을 돌아봤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재 보따리를 가져왔지요. 은동이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진수, 치자, 감초,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솥을 가져왔고 금군이 물을 끓였지요. 한 식경쯤 지났습니다. 약이 다 달여졌습니다. 은동이 사발에 담아 임금께 올렸지요. 드셔보시옵소서, 전하. 임금이 사발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했지요. 쓰지도 않고 향이 좋구나. 사흘만 드시면 차도가 있으실 겁니다. 임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통방통하도다. 이런 어린 것이 이토록 뛰어난 의술을 지니다니.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지요. 전하, 은동이는 소신이 평생 가르친 모든 것을 담고 있사옵니다. 과연 그러하구나. 임금이 은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동아, 내가 궁으로 들어와 어이가 되어주겠느냐? 은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만복을 바라봤지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구하오나 거절하겠사옵니다. 전하. 주위가 술렁거렸지요. 어찌하여? 소인에게는 아버지가 있사옵니다. 은동이 만복을 가리켰습니다. 궁궐의 사내진미보다 저희 아버지가 서툰 솜씨로 다려주시는 약이 더 좋사옵니다. 만복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임금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효자로다. 좋다. 그럼 경들에게 하사품을 내리겠노라. 임금이 내관에게 손짓했습니다. 은자 100냥을 내려라. 내관이 은자 보따리를 가져왔지요. 만복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 같은 자가 어찌 이런 큰 돈을 받거라. 경이 은동이를 키운 공이니라. 임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 예, 전하. 경도 수고했다. 벼슬을 한 단계 올려주겠노라. 황송하옵니다. 박문수가 깊이 절을 올렸지요.
임금이 다시 은동을 바라봤습니다. 은동아, 정령궁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죄송하옵니다. 전하. 그럼 다른 것을 내려야겠구나. 임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만복을 향했지요. 경의 이름이 무엇이냐? 소인 만복이라 하옵니다. 만복이라. 좋은 이름이로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 경에게 벼슬을 내리겠노라. 되옵니다. 만복이 황급히 엎드렸지요. 소인은 그저 약초나 캐는 사람이옵니다. 벼슬 같은 건.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만복이 은동을 돌아봤습니다. 은동도 만복을 바라봤지요. 만복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은동이와 함께 약방 하나만 있으면 좋하옵니다. 약방. 네, 작은 약방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살고 싶사옵니다. 임금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한양에서 가장 큰 약방을 하나 내리겠노라. 가장 큰 약방이라니. 그건 너무. 경이 은동이를 키운 공이 크니라. 받거라. 임금의 목소리가 따뜻했지요. 약방 이름은 무엇으로 하겠느냐? 만복이 은동을 바라봤습니다. 은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만복당이 어떠하옵니까, 전하? 만복당. 좋구나. 임금이 손뼉을 쳤습니다. 만복당이라. 복이 가득한 약방이로구나. 내관이 붓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임금이 직접 글씨를 썼지요. 만복당. 세 글자가 힘차게 적혔습니다. 이것을 현판으로 걸거라. 임금이 종이를 만복에게 건넸습니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지요. 감사하옵니다. 전하.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잘 살거라. 많은 백성을 살려라. 임금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행차가 천천히 성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만복과 은동, 할아버지는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행차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일어섰지요. 박문수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하오, 만복. 날이 덕분입니다. 아니요. 경들이 이뤄낸 일이오. 박문수가 은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동아, 훌륭하구나. 고맙습니다. 날이. 할아버지가 만복의 손을 잡았지요. 만복, 은동이를 잘 부탁하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나는 이제 늙었소. 은동이는 경이 키워주시오. 함께 가십시다. 만복 땅에서 함께 살아요. 은동이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은동을 꼭 껴안았지요. 그래, 함께 살자꾸나. 넷은 한양 성문을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약방은 큰 길 한가운데 있었지요. 기와집의 마당도 넓었습니다. 문 위에 새 현판이 걸렸습니다. 만복땅. 임금이 직접 쓴 글씨였지요. 만복이 현판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집이다, 은동아. 네, 아버지. 우리 집이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동은 25 청년이 되었고, 만복은 7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지요. 할아버지는 5년 전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만복당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귀한 양반부터 가난한 백성까지 누구나 찾아왔지요. 은동이 환자를 진찰하면 만복이 곁에서 약을 다렸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꽃이 피 흩날리는 오후, 젊은 나그네 하나가 만복당에 들어섰습니다. 약 좀 지어주시오. 은동이 맥을 짚어봤지요. 큰 병은 없으십니다. 다만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시는군요. 그게 보이오? 나그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은동이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황기, 감초, 대추.
기운을 돋우는 약재들이었지요. 나그네가 약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이 약방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과찬이십니다. 주인장께서 명의시라던데 어떻게 이리 젊으신 게 명의가 되셨소? 은동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만복이 약초를 다듬고 있었지요. 허리는 굽었고 손은 떨렸지만 약초를 고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명의는 저기 계십니다. 저 어르신이? 네, 제 아버지시죠. 나그네가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보시는 건 주인장이 아니요? 아버지는 약을 다리십니다.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은동이 환하게 웃었지요. 아버지가 다린 약이 세상에서 제일 좋거든요. 나그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들을 두셨군요. 아닙니다. 제가 좋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은동의 목소리가 따뜻했지요. 나그네가 약값을 내고 일어섰습니다. 주인장,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소? 말씀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은동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약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향한 정성입니다. 나그네가 빙그레 웃었지요. 명의답구려. 좋은 답이요. 나그네가 만복당을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만복과 은동이 약방문을 닫고 마당에 나란히 앉았지요. 석양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은동아, 오늘도 수고했구나. 아버지야말로요. 은동이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지요. 은동아, 너를 만난 게 이 아비 평생 가장 큰 복이었다.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복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 멀리 해가 넘어가고 있었지요. 만복당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노을빛에 물들었습니다. 은동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아버지와 함께요. 만복도 생각했지요. 20해 전 잃은 아들아, 아비가 이번엔 잘 지켰단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명의는 병만 고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자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귀한 약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향한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만복과 은동은 그 진리를 평생 지켜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부자로 살아가며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살리며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어디서 들으시는지 지역과 소감을 남겨보세요. 감사합니다.